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보수연대론에 시기상조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을 포함해서 총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이 구형량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구형량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 내란 혐의, 내란 노동부의 혐의와 별개로 당시에 관저에서의 어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에 있어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부분들, 비화폰의 삭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합해서 일단 구형을 내려서 총 10년이고요. 사실상 뭐 최고 구형량을 다 합산하면 15년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10년 정도로 일단은 구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판부가 10년에서 2분의 1을 하더라도 5년형 이상의 선고가 나오게 되면 아마 1월 18일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가 오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 전에 1월 16일에 선고해서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양의 어떤 구형량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저는 구형을 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예. 무엇보다 이 관련 재판 중에 처음 나온 구형이라서 더더욱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구형량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특검이 윤 대통령 관련한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알게 되는 구형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 대통령 관련 혐의 중에 이 부분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도 다른 더 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맨 처음에 내려진 구형량이 이제 10년이다 하면은 다른 것들은 훨씬 더 높은 그런 구형량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구형량이어서 물론 선고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특검은 굉장히 센 구형을 계속된 이 혐의에 대해서 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짧게 윤 전 대통령의 1심 그 구형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직접 반박하는 또 SNS 글이 올라왔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이번 이제 의혹 제보자들이 과거에 이제 직권 면직을 당한 전직 보좌관들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비밀 대화방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또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서 성희롱을 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했다. 이렇게 이 비밀 대화방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전직 보좌관들도 또 반박 입장문을 바로 냈거든요. 해당 대화는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당사자의 계정 동의 없이 몰래 이제 자신의 폰에 설치해서 취득을 했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지금 폭로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의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사실 정치권에서 의원과 보좌진 간의 폭로전이 막 벌어진다? 민망하죠. 왜 그런가? 같이 한때는 생활을 했고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했던 관계였을 텐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폭로전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 지도부이고 사실상 정치적인 책임을 질 만한 사안들이 속속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텔레그램의 내용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경찰 수사와 법정 영역에서 다툴 문제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연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고 있느냐라는 평가가 이미 그 선상에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 공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다루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집권여당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중하고 자숙하는 상태에서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정당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로서 조금 송구하다. 내용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리겠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이렇게 한켠으로 해놓은 다음에 사실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숙고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좀 처리가 됐다면 조금은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할 텐데 네. 이게 막 서로 간에 폭로전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도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예, 그렇죠. 아주 이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내상을 입을 분은 전직 보좌진이겠어요? 현직 정치인이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진실 공방보다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대처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대처도 당연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는 뭐 둘째치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 혐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의혹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뭐 업체로부터 뭘 받아서 호텔에 거의 무료에 가깝게 투숙을 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며느리에게 외국 공항에서 의전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병원에 가서 자기 가족들의 진료에 대해서 특혜를 받는다든지 이거 다 법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원래 병원장이나 친분이 있어서 보좌관이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으로 부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 3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 더 덧붙이면 보좌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과는 일반 회사에서의 어떤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이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가는 동지의 개념일 텐데 같이 일했던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단체로 해당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처치를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자리에서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는데요. 여당 원내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선을 옮길 수밖에 없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논리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됐다. 그런 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이런 투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점점 더 사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국회의원직도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내대표 당연히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 원내대표랑 전화 통화도 했고 이제 며칠 후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내로 본인의 입장 정리된 입장을 이제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밝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거취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 상태로서 김병기 의원이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조금 더 타격이 있죠. 그냥 전체의 김병기 의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있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서 뭔가 당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국민들 앞에서 또 메시지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이게 법적으로 털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저는 감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시의 보좌진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없는 것이고 예.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원의 갑질이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서 이걸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바라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맡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그와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통틀어서 물타기는 아니더라도 국회의원과 보좌진, 여야를 통틀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이게 특혜의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보좌진이 어디까지를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것들이 그 특혜선을 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하는 말이 보좌진들이 본인을 챙기느라고 좀 이렇게 과잉한 거 아니냐라는 뭐 발언들도 한단 말이에요. 도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숙고에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숙고를 하시되 조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태도의 답변들을 하는 것들.
저는 그게 또 당 지도부에서도 오늘 요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거치 문제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자막으로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실과 또 당대표 또 원내대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표면한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은 좀 동의하시는지요? 이거 좀 장동혁 대표가 조금 그 논리 비약 같아요. 네. 뭐 소설을 쓰시는 것도 있고 막 구겨 넣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딱 정확하게 김병기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들은 쿠팡 문제에서부터 보좌진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 정면 돌파를 하면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작용과 반작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불거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당정청 문제로 확대되는지 저는 도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좀 입장을 밝힐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적어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런 분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 동작갑 지역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을까요? 또 김병기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구에 보면 많은 시의와 구의원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또 누굴 보고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의원직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국민들께서 또 대단히 불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청산과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이 된 게 제2차 특검이잖아요. 이제 새해가 오게 되면 2차 특검을 통해서 미진했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이어가야 되는데 예. 그래야 완전히 이번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그 국민들이 요구했던 내란의 청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민주당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통일교 특검이란 게 물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걸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을 다 안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차 특검도 가고 통일교 특검도 같이 간다. 네. 그래서 재빠르게 실시해서 재빠르게 끝내는 것으로 민주당은 당론을 정리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도 더 이상 정쟁으로 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이라는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새해가 되면 끝날 줄 좀 알았죠. 1년 안에. 근데 1년이 넘고 새해를 맞아도 또 계속 간다는 게 아쉬움이 있으나 사실 뭐 털고 갈 건 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취임 첫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원래 한 100일 정도에 하는 건데 그때 네. 안 했죠. 그때 안 했죠. 뒤늦은 감이 있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 주장하시는 것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2차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논리가 물론 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재판 결과가 계엄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선고가 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법원 탓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요인 중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고인 측에서 재판을 지연할 수도 있고 또 특검을 구성하는 데서도 시간이 걸렸고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넘겼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1년을 딱 집어서 이게 1년 넘었으니까 특검을 계속해야 하고 그러니까 2차 특검도 필요하다. 그것은 정치 공세 그리고 논리가 없는 그런 어떤 허황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예. 정 필요하다면 2차 특검은 좀 구성 방식을 달리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1차 특검 3개가 돌아갔는데 별로 성과가 없잖아요. 거의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운영되어 왔던 그 특검에서 왜 그럼 성과가 없었느냐. 무능력한 사람들만 주로 뽑았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질타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 특검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2차 특검, 3차 특검, N차 특검 가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게 나오겠느냐. 물론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돼야 하겠는데 능력도 없이 부풀려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통일교 관련 특검은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교분리 원칙,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 없이 그냥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뒤늦게라도 이것을 받아준 것은 환영을 하는데 특검 추천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밀고 당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윤 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특검 추천 이 부분을 이제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특검 추천은 합의가 돼요. 지금 이제 삿바 싸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특검을 던졌는데 덥석받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간에 추천안을 놓고 지금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둘이 여야 간에 합의했던 것은 둘은 빠진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가 한다. 그렇죠. 예. 제3자가 한다. 그러면 3자의 범위를 정치권으로 볼 것이냐, 그 바깥으로 볼 것이냐 이건데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니 민변이나 이런 쪽은 좀 친여 성향 아니냐 여기 빼야지 그거 넣으면 안 되지. 당연히 늘 주장했던 겁니다. 당신들하고 가까우니까 거긴 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3자 추천하는데 개혁신당이 이미 국민의힘하고 특검을 논의해버렸어요. 중립성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신당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여기 다 빼자. 그러면은 정치권 말고 3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이 주장이 충돌을 하는데 예.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이 언젠가는 결론이 날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교니까 대한민국의 이 7대 종단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추천하는 것도 어떨까. 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리한 지금 그 특검 추천 예. 방식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셨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종단에서 거부할 것 같고 일단 이제 특검 추천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얘기한 법원은 중립성이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뺀다. 그럼 법원이 국민의힘 또는 개혁신당의 편이라는 얘기인데 법원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정말 얼마나 보편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대한변협은 뭐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민변 주장을 자꾸 하십니다. 민변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된 데예요. 탈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민변을 추천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파적이냐 그런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파를 초월해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헌법 침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일부러라도 민변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 또한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공개 격려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보수 야권에서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른바 장한석, 네, 뭐 또 어느 언론에서 뭐 장동석 이런 이제 연대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여기 이제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론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그 연대라는 단어가 저는 좀 걸리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연대의 대상입니까? 같은 당이에요. 그렇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죠.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연대한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뜻은 그 세 분이 뭐 같은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밖에 있는 사람으로까지 인식하는 그런 어떤 지적이어서 대단히 저는 생경하게 들렸고 다만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넓게 운동장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뭐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하는 여부 결론은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뭔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로 생각이 비슷한 정도라면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이 좀 더 강해져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장도혁 대표의 노선을 더 강화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윤어겐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강한 보수색,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에 더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포지션에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당적은 갖고 있으나 바깥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 소리 들었는데 저는 장한석으로 가게 되면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라는 본인들의 모체를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연대론을 피울 수 있죠. 그래야만 지방선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민주당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독자적으로 세 석밖에 없는데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어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의 모체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게는 나름대로 그 이득이 되는 연대론인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아니에요. 장한석을 선택하는 순간 한의장이 된다. 이장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장한석이라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타성을 쓰는데 왜 이준석만 석이에요. 그래서 장한석을 절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노고를 취하는 부분들은 조금 실수다. 왜 그러냐면 정체성 자체를 분명히 한 다음에 칭찬하셨어야 되는데 정체성이 원래는 이 당을 윤 어게인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 윤 어게인에게 동지로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 모르고 뭐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